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둥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 연휴 때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 양봉인으로 나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등 이후에 그렇게 많이 조정폭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금요일날 2.6% 상승하고, 자, 월요일날 또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4% 넘게 올라버렸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1.8%, 월요일날은 1.1% 상승하면서 거의 3% 정도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3%, 월요일 날 5%. 이틀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무려 8%나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1.39% 급등하면서 갭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은 작년 11월 달 이쪽 지수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오늘 2%대 급등이 나왔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 지수를 아직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1월달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올해 1월달부터 보시면, 자, 외국인은 5조를 샀고요. 그래서 개인은 4조 7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거의 다 팔았네요. 그리고 기관은 3,200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1월달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땡긴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개인이 4,725억을 샀고 외국인이 101억 팔고 그다음에 기관이 3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지금 많이 샀죠. 하지만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지수의 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과의 반등으로 아직 이제 작년 11월 달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의 고점 부근 7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 여기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건 뭐냐면 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작년 10월 25일 날 1444원까지 갔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환율이 작년에. 그리고 나서 지금 환율이 어때요? 완전 급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을 깨고 이탈하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원화가 강세죠.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매수해가지고 지금 환율 때문에 한 차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나 빠졌으니까 외국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10월 25일부터 보시면 수급을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샀냐면요. 10월 25일부터 보시면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조 3,550억을 샀고요. 기관이 1조 4천억 사고 개인만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한 이유가 있죠. 그것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월봉을 보시면 환율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급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급나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겠지만
환율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하면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도 좀 더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승으로 또 2.59%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는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달 이 고점을 오늘 넘어섰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업황과 실적을 보면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3조였어요. 43조 3,7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조 2천억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무려 20조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실적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4.3%나 급등했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갔다 그랬죠. 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도 보시면 작년에는 7조 7천억 흑자였어요. 흑자. 근데 올해는 어때요? 빨간불도 들어왔네요. 무려 4조. 4조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적자. 작년 7조 7천억 흑자에서 올해는 4조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이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부장도 안 좋겠죠.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7%대 급등이 했는데 실적 전망치 볼까요? 작년에 932억, 올해는 927억. 영업이익 전망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종목은 실적 전망이 괜찮네요. 그나마.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PCB의 대장이었던 심텍이 오늘 4%에 좀 상승을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보시면 심텍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습니다. 4,015억. 거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PCB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을 보니까 3,200억 됩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어때요?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하락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나가는 모습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안 좋은데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원희가 IPS 오늘 7.4%나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950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78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반등은 낙폭 과대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동지세미캠 반도체 소재 쪽이죠. 동지세미캠이 5.2%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동지세미캠의 실적 전망치 보실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716억. 거의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근데 올해는 1,079억. 영업이익 거의 700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냐?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 보실까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작년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반도체 수출액이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0.64%가 반도체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서. 그리고 반도체 한파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보여드렸죠. 실적 전망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주문도 취소되고 있고 여러가지 주문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여러가지 악영향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도 지금 격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파운드리로 번진 반도체 한파. 파운드리는 그나마 좀 양호했었어요. 하지만 고객사 주문이 취소가 줄 있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 전망치입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 전망.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28%나 성장을 했어요. 파운드리는 계속 3년 연속 20%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망이 어때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파운드리의 성장률이 꺾인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파운드리의 1위 대만의 TSMC도 가동률 하락에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특수로 인한 이 8인치 또 성장이 꺾여서 8인치를 주로 생산했던 DB 하이텍도 지금 11분기 만에, 그러면은 거의 3년 만에 수주액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도 안 좋고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도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도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여기에서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단기 반등, 어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잠깐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반도체 종목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어떤 거냐면 코스맥스 볼까요? 코스맥스 가는 모습이 어때요? 작년 10월달 저점 찍은 이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됐다가 좀 밀렸어요. 코스맥스 실적 전망치 볼까요? 작년에 635억이었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확 줄었죠.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 전망치 어때요? 작년 635억에서 올해는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예요?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올해 좋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지금 21선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호텔신라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호텔신라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 1121억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2배 정도 급증하는 2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정도 급증한대요.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실적이 올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유화, 화학주 중에 대한유화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 종목도 실적 전망치 보시면 작년에는 1644억이 흑적자였어요. 이로 인해서 대한유화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604억 흑자전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저점 대비해서 좀 벌써 70%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 중에서 지금 티웨이 항공이 제일 세게 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작년에 1,500원 연,
작년 10월달에 1,5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이 넘어갔으니까 벌써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티웨이 항공 실적 볼까요? 티웨이 항공은 지금 4년 연속 적자했습니다. 2019년 적자, 2020년 1,700억도 적자, 2021년 1,400억도 적자, 2022년 20억. 4년 연속 적자. 적자였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올해는 630억 흑자입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지노주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 그랬죠.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오늘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냈습니다. 파라다이스 실적이 작년에 276억 흑자에서 올해는 지금 1242억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올해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저 GKL은 오늘 좀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주면서 0.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GKL 실적 볼까요? 작년에 134억 적자에서 영업 적자, 올해는 883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투어도 지금 오늘 좀 조정을 했는데 모두투어도 작년에 152억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해는 117억 흑자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MLCC에서 가장 지켜봐야 되는 종목 아모텍. 오늘 아모텍은 오늘 1.39%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볼까요? 작년에 58억 적자했어요, 영업이익이. 네, 올해는 지금 245억 강력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했죠. 근데 올해 업황이 좋나요? 업황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 좋나요?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금 낙폭과대 반등 수준이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화장품 쪽, 그 다음에 면세점 쪽, 그 다음에 화학 쪽, 그 다음에 항공 쪽, 그 다음에 카지노 쪽, 여행 쪽, 그 다음에 MLCC 쪽,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보다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